중국 경제가 지난 2분기 3.2%라는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전 세계가 신음하는데 혼자서만 V자 커브를 그렸죠. 급반등의 동력은 무엇인지, 과연 지속 가능한지, 그리고 갈수록 심화되는 미중 갈등은 어떻게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잠깐 제가 이제 얘기한 대로 중국의 2분기 성장률 3.2%. 뭐 혼자서만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중국의 이 급반등, 이 동력이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단 철저한 그 방역을 통해서 좀 생산 조업이 빨리 회복이 됐다. 근데 그게 이제 사실 물론 3.2까지는 생각을 못했지만 그 사전 지표라고 하는 PMI 지수에서 이미 4개월 연속으로 그 확장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예. 그래서 있고 또 그게 뭐 제조 PMI뿐만 아니라 서비스, 그러니까 비제조 PMI도 이미 전년 동기 대비 일단은 늘어났었고요. 중소기업 같은 PMI 우리가 말하는 한 차이슨 PMI도 이미 이제 확장률 가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이 제조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어느 정도는 계속 지금 예측을 했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단은 성장 국면에 이끌어 왔는데 이제 조금 더 들여다 보면 이제 그럼 계속 갈 것이냐가 이제 그렇죠. 그 중요한 거, 지속하는가.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인데 사실 저는 이제 이게 가능할 것이냐라고 할 때 일단 앞으로 3, 4분기도 지켜갈 것이냐.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아, 뭔가요? 전제 그게 조건이? 첫 번째는 저는 세 가지 정도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이번에 3.2 성장 이야기했지만 생산 지수는 좋았는데 소비 지표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은 좋았는데 소비가 안 좋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8%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전자상권에 뭐 백화점, 그다음에 슈퍼마켓 이런 걸 다 합친 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뭐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공장은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게 확산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 나와서 쓰지를 않는다라는 것들이죠. 국민들의 경제 활동은 여전히 위축돼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소비 지수가 빨리 회복되느냐. 중국의 전체 GDP에서 이 소비가 갖고 있는 게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소비가 계속 일어나 줘야 될 것이다. 이게 V자 반등이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수출이 아무리 중국이 소비가 중요하다지만 그래도 중국은 이 글로벌 경제 의존도가 높습니다. 우리가 왜 이 전부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중국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의 파워가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출인데 이 중국만 혼자 나홀로 코로나가 끝났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미국도 다시 확산을 하고 있고 지금 기록을 계속 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재확산에 따라서 글로벌 경기가 계속 위축되면 중국도 분명히 영향을 받는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두 번째 요인이고, 세 번째가 지난 양회 때 정부가 이제 막대한 돈을 푼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한 8조 5천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한 1,500조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약발이 먹힐 것이냐라는 부분들, 이게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서 들어가서 보면 이제 우리가 양신 일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신 일중. 양신이라는 게 두 개 새로운 것, 하나의 중요한 것. 그러니까 두 개 새로운 게 뭐냐면 신형 인프라. 우리가 막 5G, 빅데이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중국판 뉴딜 정책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신형 도시화. 그러니까 중국의 신형 도시화 부분에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좀 낙후돼 있는 지역 한 4만 개 지역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돈을 풀어서 일자리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일중은 이제 중대한 우리가 SOC 분야.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어느 정도 받쳐준다라면 하반기도 이제 조금은 가지 않겠느냐. 그래야지만 지금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하는 올해가 지금 6% 성장을 약속을 한 건데 지키지는 못할 것 같고 그래도 한 4%는 해야지만 어느 정도 기본은 하지 않느냐라는 것들. 이 코로나 와중에 올해 4%를 한다면 뭐 대단한 거죠. 그렇죠. 이 세 가지가 관건인 거죠. 국제기구는 뭐 0%냐 마이너스냐 이러고 그렇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이제 어떻게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죠. 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세계가 혼돈에 빠져 있고 미국은 뭐 국제기구에서 이탈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가 뭐 기록을 세우고 있을 정도니까 이런 때 V자 반등을 기록한 중국이 어떤 세계 경제 리더십이 공백 상태잖아요. 이걸 활용해서 자신들의 근육을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력을 이제 확대를 하는데 이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경제적인 자체적인 성장이 있었지만 전반적인 글로벌 리더십의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이 계속 지금 코너에 몰리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만
커진다고 근력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근력 플러스 또 유연성도 키워야 되는데 그 유연성이라는 게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소프트웨어는 아시겠지만 자꾸 중국과 멀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 편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 이게 좀 가장 큰 또 문제가 되겠죠. 그렇군요. 지금 아까 그 성장 지속을 위해서 말씀하신 그 소비 지속이 좀 소비가 계속 늘어나야 된다 그랬는데 최근에 중국 증시가 급등을 계속 하다가 지난주 후반이죠. 말씀하신 대로 소비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여전히 부진하다 이러니까 중국 증시가 급락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 주식에 우리 한국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객관적인 데이터나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엄청 들어갔죠. 그러니까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한 3,300, 3,400 까지 갔다가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이제 급락을 또 했습니다. 그 급락한 이유를 좀 보면 크게 그것도 한 4가지 정도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다 좋았는데 소비 지표가 왜 떨어졌지? 시장 불안감이 일단 메시지를 던졌고요. 두 번째가 이번 증시를 이끌었던 게 크게 이제 2개의 섹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마오타이라는 우리가 빼가리라고 하죠. 백주라고 하는 그 장세가 그쪽 부분들이 예를 들어 마오타이 같은 게 50% 성장을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그 중국에서는 매체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중국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허지요, 치야오 이렇게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술을 마신다, 약을 먹는다. 그 말의 의미는 바이주와 이 제약 바이오주들이 뜬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해서 끌었는데 이 마오타이가 끊는데 그러다 하다고 인민일보 해판에서 이 사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으는 거예요. 마오타이를 사재기하고 마오타이를 하니까 사재기하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주식도 사고, 술도 사재기하고. 그러니까 이 가치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민일보 해판에 뭐라고 쓰냐면 우리가 말하는 이 백주는 투자 목적이 아니라 마시는 거다. 이거를 이제 강력하게 중국 관보에서 하니까 그래서 그냥 바로 영향을 맡았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경제 회복 부분인데 통화 완화 이 회복이 되니까 정부가 돈을 덜 풀 거다. 중국 유동성 부분에서 정부가 조금 조절하지 않겠나 이런 불안 심리가 복합 작용했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럼 지금의 이 잠시 조정한다고 그래야 되나? 이 상황에서 우리 한국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뭐 계속 투자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위험한 상황, 버블입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참 부분인데 사실 저는 일단은 전반적인 부분 좀 섹터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를 보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중국 경제를 보지 말고 중국의 기업을 보셔야 됩니다. 기업과 산업을 기업과 산업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경제를 보는 방향은 중국 공산당이 어디를 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련된 기업들이 섹터를 가니까. 그러니까 중국을 볼 때 점을 보지 말고 면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 보도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제약, 바이오 저는 3대 섹터를 뽑으라면 결국은 이제 소비주를 이야기하는 말씀드렸죠. 소비주 부분들일 것이고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그다음에 IT 기술주죠. IT 기술주라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양신 일중 중에서 신형 인프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우리가 아까 빅데이터라든지 5G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뭐 혹은 전기자동차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섹터된 부분에서는 계속 힘을 좀 받고 있다. 결국 뭐 우리나라나 월가나 주목받는 업종은 비슷하군요. 거의 그렇게 지금 코로나 분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약 바이오는 같은 경우 뭐 잉커 같은 경우는 상반기면 한 670% 올랐거든요. 회사 이름이 잉커입니다. 잉커라고 올랐고 그 회사 이름까지 이야기하면 좀 이제 길어지긴 한데 그런 것도 소개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기회가 되면 몇 군데만 좀 잠깐 얘기해 주시죠. 예를 들면 지금 일단은 제약 바이오 중에 부분 말씀했지만 일단은 제약 바이오의 전반적인 기업들은 좀 더 제가 볼 때는 관심 있다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사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빅데이터나 AI 내는 부분에서 기업들이 대충 윤곽이 나와 있거든요. 하나를 찍기 조금 그렇긴 한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저는 자세히 좀 듣고요.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의 특별지를 박탈했잖아요. 그 영향이 혹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홍콩에서 미국 기업이 나간다거나 아니면 그 위치가 흔들릴 가능성이 확실히 보인다거나 뭐 조짐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움직임이 있기는 한데 근데 시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그다지 저는 느끼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게 트럼프 행정부가 왜 했느냐라 할 때 저는 크게 2가지 이유거든요. 첫 번째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반중 감정이 막 올라갔고 예. 두 번째는 잠깐 지지율이 떨어지고 던지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서명을 한 거고 이게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모르죠.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이게 원래 홍콩은 2%의 저관세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박탈을 하면 중국처럼 19.3%의 관세 부과가 되는 거죠. 똑같이. 중국 본토와 똑같이 세금을 관세를 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홍콩을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중국 정부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생각하느냐? 홍콩이 가지는 중국 전체의 GDP도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아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요번에 보면 또 홍콩 자치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통과됐는데 뭐 중국 이 자치에 좀 뭐 불만을 가져 자치하는 사람, 이 중국 정부 관료들은 전부 다 뭐 제한을 하겠다, 뭐 비자 제한. 그게 뭐 공산당 9,300만 명 전부 다 뭐 제한하겠다. 이게 뭐 말이 쉽지. 이까지 가면 끝까지 가자는 이야기거든요. 쉽지 않다라고 보고. 근데 이번에 홍콩 폐거제도 손을 안 댔잖아요. 글쎄요. 그대로 그러니까 그게 큰 건데 홍콩 폐거제로 손댄다는 것은 결국 미국 입장에서도 득보다는 실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홍콩 자본이 많이 우리 핵시트라고 하죠. 많이 빠져나간다고 하던데 사실 이제 홍콩 외환 보유고 한 4,4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홍콩 GDP의 한 130 정도 됩니다. 130%. 그러니까 만약에 달러가 돼서 나간다면 홍콩 정부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금리를 올려버리면 홍콩 그러니까 달러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또 다시 들어. 홍콩 달러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홍콩에서는 다 달러와 홍콩 달러, 미국 달러, 홍 달러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스마트폰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율할 수 있는 게 충분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지는 것들이죠. 물론 부분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뭐 언론 신문 매체, 뉴욕타임즈가 디지털 부분에서 파트를 서로 옮긴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언론 신문 매체는 조금은 그런 게 있겠죠. 아마 디지털 검열이 또 강화될 수 있을 거다라기 때문에 좀 민감한 부분들을 조금 분리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비즈니스적인 측면을 좀 한다라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홍콩은 중국의 게이트웨이니까. 자, 홍콩 문제에 이어서 늘 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 요인이었잖아요. 남중국해. 계속 갈등이 지금 고조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많아지는 거죠, 점차 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뭐 무역부터 해서 이제 뭐 이제 금융, 우리가 말한 홍콩 인권 문제, 뭐 영토, 군사 이거 지금 완전히 이제 서로가 이제 완전히 나눠지는 우리가 이런 디커플링 현상이 되고 있는데 남중국해라는 것은 결국 미국이 이제 중국의 이제 레드라인, 그러니까 이 영토와 인권 문제를 터치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은 매우 큰 겁니다. 남중국해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남중국해가 중국 1대1로 잘 아시잖아요. 1대1로 중에서 1로, 그러니까 해상 실크로드와 미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이 딱 맞았더니 충돌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가 에너지 자원도 풍부하고 군사 전략적 요충지니까 계속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핵심은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브루나이와 계속 지금 충돌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국이 이게 쭉 U자를 그려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영해로 하겠다고 한 8, 90% 하겠다고 하고 인공섬까지 만들어 버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웃기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도 했는데 이게 이제 올 7월 초에 중국이 인민해방군이 군사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미국이 아시겠지만 바로 이게 항공모함 주철 급파를 했고 정찰기를 띄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이게 좀 긴장 국면을 갖는데 이게 걱정이 되는 것은 과거와 같이 미중 간의 이 군사 실무자 간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입장에서는 충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의 성장 혹은 두 나라 간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조금은 거리를 이제 좀 확연히 이제 색깔을 띠는 것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계속 그렇게 갈등이 심해지면 결국 우리 미국과 중국 사이에 한 편에 서야 된다는 강요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화웨이 같은 경우 영국도 이제 화웨이 쓰지 않겠다 이랬는데 한국은 양쪽에 이런 상황이 올 때 어느 편에 서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지금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뭐 여러 뭐 매체에서 이제 인터뷰를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되냐? 그래서 항상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게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 근데 그거는 말은 쉽죠. 이게 이 직접 외교를 하는 분 입장에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 한국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미중 관계에서 완충제 역할을 하면서 종속 변수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미국은 한국을 통해서 중국을 찌르는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거고 중국은 한국을 통해서 미국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있는 상태에서 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조금 이제 한국이 좀 품격, 뭐 국격을 좀 하는 좀 보편적 가치의 잣대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 가치라는 게 뭐겠습니까? 자유, 민주, 민주, 인권 뭐 네, 이런 거 인권, 아니겠습니까? 네. 비차별, 그러니까 시장 경제.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중 간의 부분에서는 뭐 디지털 화폐로 패권도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적 같네요. 그런 기본적 가치를 중시하는. 네. 마지막으로 이 중국이 결국 이런 갈등이 계속 심화되면 히토류 굉장히 중요한 귀금속인데 네. 미국 수출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는데 이런 데 어떤 배경이 있나요? 일단은 좀 네. 약간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히토리하면 이게 여러분들 잘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용도와 종류에 따라서 좀 이게 경히토류와 중히토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히토류 중국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히토류 북경 남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경, 북쪽 남중? 북쪽은 경히토류, 남쪽은 중히토류. 그러면 경히토류가 뭡니까? 경히토류는 뭐 우리가 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들, 세라믹 콘덴서 이런 것들이고요. 중히토류가 우리가 말하는 뭐 첨단 무기, 스마트폰, 반도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시진핑 주석이 왜 북방이 아니라 남쪽에 중히토류를 만드는 공작을 한 이유가 미국 보라고 간 거거든요. 남쪽에 훨씬 중요한 그렇죠. 히토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걸 중국이 왜 이런 카드를 끌고 왔느냐? 이 지금 중요한 중히토류를 지금 이제 있는데 이 중히토류 난방인데 전반적으로 미국이 3분의 1을 중국에 수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3분의 카드 1을.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카드가 단기적이 절대 중장기적으로 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일단은 이 카드를 많이 썼어요. 계속 했기 때문에 중국은 이미 엄포를 놓았는데. 미국은 이미 네. 준비를 하고 있다. 비축량이 많을 거다. 오케이. 이게 석유와 다르기 때문에 한 번 하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도 세계 3위의 히토리 국가입니다. 이미 과거에는 이게 비용도 비싸고 환경 오염 문제 있었지만 이게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2위가 이제 호주인데 호주와 같이 조인트 벤처해서 히토리 공장을 지금 이제 텍사스에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가 이게 중국 자체가 세계에서 첨단 산업 생산 대국이고 소비 대국입니다. 자기들이 써야 되는 부분들이 일단 큽니다. 그래서 이미 수출 제한제처럼 많은 카드를 썼기 때문에 외국 예전에 일본도 그랬고 썼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가 많이 안 먹혔기 때문에 더 이상 쓰면 안 된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유로 단기적으로 협박용은 되지만 실제로는 약은 별 효과는 없을 것이다. 강도는 높진 않다. 강도는 높지 않을 네, 것이다. 할 것이냐라도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히토리는 그렇군요. 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승찬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